안녕하세요. 톡톡시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정재평론가님, 정우성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찬욱 감독님은 왜 문학 작품이나 다른 원작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가씨 같은 경우는 세라 워터스 원작의 핑거 스미스라는 원작이 있고, 헤어질 결심도 알려진 바대로 딱 하나의 원작이라기보다는 김종욱 작가의 무진기행을 원작으로 삼았던 영화 안개, 아니면은 비스콘티 감독의 베니스에서의 죽음, 이런 영화들을 참고하라고 하고 있고, 박쥐도 테레즈 라켄이라는 영화, 최근에는 엘리자베스 올슨이 주연을 맡아서 아주 더 좋은 반응을 보였던 영화이기도 했죠. 에밀 졸라의 원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박쥐도 그렇고, 스토커도 또 히치콕 감독의 오역의 그림자라든지 이런 영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드보이도 그렇고, 또 JSA도 그렇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희한하게 사이보그지만 있잖아, 이런 영화는 참패를 했습니다. 순수 원작의 경우에는 흥행이 굉장히 저조했거나 완전히 참패했고, 각색을 하거나 원본이 있는 경우에는 승승장구를 하시거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럴까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정우성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박찬욱 감독님이 어떻게 표현하면 굉장히 솔직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창작을 보통 하면 어떻게든 레퍼런스를 가지고 하는 건데, 대부분은 레퍼런스를 삼을 경우에는 굳이 레퍼런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 사람들이 보고 어디서 레퍼런스를 했네, 어디서 오마주를 했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박찬욱 감독님은 이분이 어떤 성격인지 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거를 본인이 선호해서 솔직하게 그냥 난 이 작품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걸 만들었어, 이렇게 하는 자신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글을 쓰셨잖아요, 평론가. 그러니까 글 쓰는 분들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레퍼런스 갑주할 때 레퍼런스 정확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떻게 정재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영화라는 예술 형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짧게 할게요. 이게 좀 뒤에 만들어졌잖아요. 다 나갈 것 같아요. 무용이나 음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학부 때 수업 때 다 나갑니다. 빨리 전환을 해주고. 영화라는 것 자체가 타 예술에 좀 기대어 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문학이나 이런 데서 영화가 이 박찬욱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또 생각하는데, 박찬욱 감독님만 다른 데서 그 영화의 흐름들을 볼 때는 상업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사잖아요. 서사가 해체된 영화들이 조금 예술 영화들이 많죠. 예를 들면. 근데 박찬욱 감독님은 봉준호 감독님이랑 비슷하게 이 상업적인 것과 예술적인 걸 동시에 다 가져가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가치 있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서사를 가지고 가면서도 여전히 예술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박찬욱 감독이 원작이 있는 영화를 만들 때 굉장히 예술적으로, 상업적으로 다 성과가 좋았던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그때 헌트 얘기할 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박찬욱 감독은 역사적 사실은 레퍼런스를 잘 쓰지 않고 문학 작품에 레퍼런스를 쓰고 있다는 특징이 차이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딱 그게 이제 평론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나요? 약간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것도 어쨌든 보면 이제 저의 뇌피셜인데, 뇌피셜 좋습니다. 뇌피셜인데 이 영화를 정말 매니아라고 표현하면 너무 약한 것 같고, 정말 오타쿠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라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런 유명한 감독들 중에 타란티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영화 안에서 오마주하거나 레퍼런스 삼았던 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그걸 또 이렇게 말로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처럼 박찬욱 감독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렇게 문학적 소양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게 실화는 본인의 관심사 바뀌고 문학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자신의 관심사기 때문에 좀 내가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 삼았다고 드러내는 거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재평론이 어떻게 생각해요? 박찬욱 감독님이 드라마 찍은 것 중에서 리틀 드러머걸인가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는 이제 역사적인 것을 이제 했죠. 지금 생각 안 나지만 어쨌든 그 영화에서는 현실 고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영화에서는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것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는 좀 다르게 이 박쥐에서 그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박찬욱 감독이 박쥐에서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부활, 뭐 이런 부활한 사람의 신부였죠. 신부의 죽음에서의 부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이야기로 갈 것 같아 보였지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회피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때 송강호 배우가 결국에는 거의 성기를 노출하면서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제 소위 말해서 확 깨는 행동을 해서 일부러 자기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박쥐에서의 그 죽음에 대한 키워드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던 연상호 감독의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그 다루는 죽음의 문제가 일맥상통하면서도 어떤 차이점을 보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에게는 도대체 죽음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길래 이 부활의 기점 혹은 사람에 대한 가학성 이런 것을 통해서 죽음을 얘기를 하는가 그게 좀 궁금해졌어요. 우리 정우성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쥐는 이제 죽음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태주가 이제 사망하고 물려서 뱀파이어로 부활하는 거고 그렇죠. 수혈을 잘못 받아서 아마 그렇게 된. 일부러 상현이 이제 물어서 그건데 태주는 김옥빈 그렇죠. 그랬죠. 맞아요. 상현은 애초에 수혈을 잘못 받았고 그렇죠. 그거랑 이제 진짜 죽음 마지막에 이제 햇빛을 받고 소멸하는 죽음 두 가지가 있고 이 지옥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의 결말 전까지의 죽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이제 밝혀지기 그 죽음의 비밀이 밝혀지기 전에는 약간 종교적인 것처럼 보였다가 이제 2부에는 그게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하나의 뭐 우연적인 사건처럼 이제 밝혀지기 때문에 다르긴 한데 그걸 뭐 하나로 퉁쳐서 그 죽음이랑 나중에 부활을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박쥐의 앞에 이제 태주가 부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변태 이제 다른 뱀파이어로 이제 변태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장르적인 거고 송충이가 변태한다 이럴 때 변태죠. 네 그런 우리가 hentai 아니고 그 결말의 죽음도 어떻게 보면 처벌의 의미로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박쥐에서 죽으면 저는 이제 뭐 종교적이거나 뭐 사회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장르적인 하나의 장치로 느껴졌고 오히려 지옥에서의 이제 마지막에 부활하기 전까지의 죽음이 조금 더 이제 불가해한 죽음, 무작위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불가해한 죽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멍이기 때문에 그 구멍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을 수 있는 장치로서 저는 지옥에서의 죽음의 의미가 조금 더 이렇게 박쥐보다는 이제 넓지 않나. 사회적 의미, 종교적 의미, 그다음에 어떤 감정 이런 것들 담을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정재분 의원님. 저는 박쥐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때부터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가 좀 다르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박쥐라는 영화에서 박찬욱 감독이 계속해서 자기가 이야기해 오던 바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물론 박찬욱 감독님도 이때부터 만들어진 영화를 뭐 소녀 3부작 박찬욱 감독님 이야기했는지 다른 평론가들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로 이야기되기도 하는데 뭔가 이렇게 통제되는 것에서부터 통제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일탈한다 그랬나? 깨어난다 그랬나? 깨어져 나가는 거? 뭐 붕괴? 이런 거랑 저는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상현이 처음에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랑 마지막에 정말 죽는 거랑은 완전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이제 그 기도하거나 뭐 아니면 첫 장면에서 제가 박쥐의 첫 장면의 나레이션을 정말 좋아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순교에 대해서 순교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쵸. 그때 처음에 송강호가 죽을 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숭고함, 신성함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마지막에 죽음은 자기 욕망을 다 드러내고 어떻게 보면 이 통제되는 세계 밖으로 나와서 자신이 결정해서 죽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완전한 욕망의 해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더 진짜 이렇게 자기를 가두고 통제하는 것으로부터 진짜 벗어나는 완전한 해탈 같은 그런 이미지인 거죠. 사회나 뭐 그런 금기들을 완전히 이제 해방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막 신격화해서 느끼니까 그걸 너무 불편해하다가 결국은 정말 자기의 밑바닥 동물 같은 모습을 직접 보여줘서 그걸 깨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상현의 목표점, 지향점, 이 사람의 욕망은 그 신적인 것, 사실 그게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올가매는 거잖아요. 통제시키는 거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비슷한데 이게 왜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됐냐면 제가 송강호 배우의 캐릭터 구축에 있어서 박쥐가 굉장히 전환점을 마련해줬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보면 괴물에서처럼 어딘가에 갇혀서 생체 실험 당하는 것처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 박쥐에도 처음에 가서 바이러스 검사받고 추가되고 막 이런 장면.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신성함이 끝단없이 올라가게 되자 부담을 느껴서 자기의 어떤 동물적인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자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깨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계속 허벅지를 때리잖아요. 그런 것의 그것의 극단적 표현이 이제 그 태주와의 함께 죽어버리는 그 장면이라고 보는데 이게 비상선언에서의 죽음을 그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연결해서 얘기를 하자면 거기서도 바이러스의 숙주가 돼서 하나의 치료제를 찾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송강호 캐릭터가 자기를 희생해서 어떤 뭔가를 극복해내려고 하는 캐릭터로 이 자리가 잡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종교적 죽음이나 성찰적 죽음 막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옥은 그렇지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부활을 했는데 그게 왠지는 설명할 수 없잖아요. 죽었는데 갑자기 부활을 하고. 근데 그게 저는 넷플릭스라는 OTT 플랫폼에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데 가장 핵심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왜냐면 그게 박정자 역할을 했던 무명의 여배우가 죽었다 깨어남으로써 갑자기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상에 어떤 변화점이 필요했을 때 그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약간 바꿔서 그냥 뭔가 단죄 혹은 뭐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 마침내라고 얘기했던 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의 죽음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차이점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본 이유는 문학작품이 마침내 영화가 됐다 뭐 이런 키워드로 가져갔을 때 박찬욱의 세계관이
비로소 힘을 얻게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박찬욱 감독이 왜 문학 작품이나 원작을 기반으로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꺼내봤는데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얘기하다 간 것 같은 느낌인데 뭐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박쥐에 대해 안 좋은 얘기 좀 해도 되잖아요. 해도 됩니다. 허락받으실 필요는 없죠. 네. 네. 바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 영화의 특성이기도 한데 저는 조금 항상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식이랑 그 죄의식 자체에서 벗어나는 일탈의 쾌감이랑 일탈의 쾌감 쪽이 좀 장르고 이쪽이 어떻게 보면 예술 영화 같은 느낌인데 그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그려낸 영화가 어떻게 보면 아벨 페라라의 악질 경찰인데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영향을 어느 정도 좋아하는 영화다 보니까 받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박찬욱 감독은 그거를 한 인물한테 속해서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인물을 두 개로 나눠서 상현은 죄의식을 느끼는 인물이고 태주는 완전 일탈하는 동물적인 인물을 이렇게 그려서 투 트랙으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한쪽에 시선이 쏠리지 않다 보니까 이쪽을 봐야 될지 이쪽을 봐야 될지 특히 후반 부분에서 어정쩡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도 사실 인물이 결단을 한다기보다 일탈하던 인물이 자기는 안 죽고 싶은데 이게 뭐 어떻게든 때려가지고 해가지고 포기하게 만들어서 그냥 같이 죽어버리는 것도 약간 이걸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드는 게 그 태주 같은 경우는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좀 넓은 광야에 왔다라는 암묵적인 뭐 암시는 해주지만 사실 뭐 멀리 뛰잖아요. 그 능력이 집중해서. 네. 그러니까 뭐 계속 뛰어가면 어디 오두막이라도 숨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못 도망가는 그게 이제 박찬욱 감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쨌든 운명이 지어진 세계가 있고 결국에는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박쥐에서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여성 인물, 여성 캐릭터가 자신의 욕망을 날 것 그대로 완전 드러내는 게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타 영화에서도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박찬욱 감독님 영화에서도 이때가 저는 시작점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인물이 직접적으로 자기 욕망을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때가 시작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쾌감이 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어떻게 보면 범죄지만 진짜 범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돼. 그냥 범죄. 근데 영화상에서는 그게 범죄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그 익스트림 하드코어의 주체가 된다라는 저는 인상이었고 여성의 욕망을 이렇게도 발가벗겨서 그 대상이 아니라 타자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걸 드러내는 게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쾌감이 있었고 좋았어요. 그런 역점이 저는 박찬욱 감독님 영화의 어떤 제 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거기 보면 박쥐에서도 바다가 나오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박찬욱 감독님의 마지막 장면은 대부분 바다에서 끝나는 영화가 조금 있어요. 헤어질 결심도 그렇고 박쥐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죠. 바다에서 끝나죠. 그래서 이 바다 장면의 출발점 혹은 마지막을 바다로 장식하는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였냐면 박쥐에서 그 태주가 그 일을 하는 한복점 이름이 행복한복이에요. 행복한복. 근데 헤어질 결심에서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원전, 완전, 안전 이렇게 해서 말장난을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 박쥐에서 약간 재미를 보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하죠. 그런 유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도 대부분 그런 유머가 약간 뒤틀렸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좋아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유머 코드 좋아하시는 게 김신영 그렇죠. 배우도 기용한 파격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의도한 바가 항상 그런 유머 코드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박쥐도 상당히 재밌는 장면이 많죠. 그게 항상 상황이 심각한 데는 웃기고
슬픈 장면에서 갑자기 웃겼다가 다시 또 심각해지고 잔인하다 웃기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박찬욱 감독이 영화를 몰아보기를 한번 하면 반복되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다음 주에 스토커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스토커에 있는 그런 기호들이 헤어질 결심에 나오는 것들이 또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찾는 재미가 박찬욱이라는 한 감독의 영화를 쭉 이어서 이제 다시 보게 하는 거에 묘미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보면은 박찬욱 감독님도 어떤 코드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박찬욱 감독님의 박쥐하고 그다음에 뭐 지옥, 연상호 감독의 지옥, 그다음에 헤어질 결심의 능력 장면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흥미로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들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